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방 안의 코끼리 채널을 운영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캄보디아에 온 이후로는 채널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채널을 냅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나 제가 배운 것들,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눠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생각 얘기하고 제 생각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좀 서로 생각을 키워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코로나, 전쟁, 그리고 대선.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치명률도 낮아지고 확진자는 많이 늘었지만 음, 조금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끝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비정상 말고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다가오는 코로나를 보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뒤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마스크를 벗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방 안의 코끼리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질서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텐데 그런 새로운 질서들이 좀 성경적이고 공의로운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희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 사회적 공의가 바로 세워졌나? 아니면 생태적인 공의가 세워졌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이고 이제 사회적인 공의를 얘기하면 불평등이 있잖아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이건 적게 버는 사람이건 이제 소득이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죠. 한 5%에서 7% 정도 낮아졌다고 제가 이제 통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2021년에 보면 이제 못 버는 사람들은 그 이제 내려간 소득이 회복이 안 됐는데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이제 감소한 2020년에 감소한 소득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된 거죠. 이제 경제적이고 이제 사회적인 이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뜻하고 이제 생태적으로도 보면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니까 이제 환경 오염이 덜해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이제 회복된 환경이 계속 지속됐냐, 계속 환경이 회복돼 왔느냐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빙하가 덜 녹았냐? 그것도 아니고. 기온 상승의 그 상승폭이 더뎌졌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국제사회 간의 어떤 새로운 합의가 도출이 되었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비록 끝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좀 이제 앞만 보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또 근본적인 관점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인 공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지금에 와서 더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정의가 아닐까,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는 이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은 워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러시아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사실 이 얘기는 모든 원인을 러시아에게로 돌리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잘못해서 러시아가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찾는 건데 사실 저는 조금 여기서 입체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이렇게 때린 거죠. 때려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제 A가 B 때렸어. 이제 쟤가 잘못했어. 이제 쟤랑 밥도 먹지 말고, 쟤랑 숙제도 같이 하지 말고, 걔랑 놀지도 마.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뭐 당장의 이제 문제야, 애가 이제 때리는 문제야 이제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교실 전체의 이제 평화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민해야 될 거는 얘가 왜 때렸냐, 왜 때렸냐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에게로만 돌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질서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건데 1990년 이제 러시아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미국이 그 러시아 서쪽 국경 쪽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나토로 편입시켰잖아요. 편입시키면서 그 나토 전선을 러시아 국경까지 이제 맞닿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한테는 굉장한 압박이었던 거죠. 이제 어떤 정치학자분들은 뭐 이런 것도 원인은 원인인데 이게 뭐 러시아가 전쟁까지 할 그런 원인이야?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사실은 옛날에 2005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지아 경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편입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압박이 크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말 안 듣고 조지아 나토에 편입시키려다가 러시아가 조지아로 쳐들어가서 한 일주일인가 만에 조지아 함락시켰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게 나토의 압박이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압박의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러시아로만 이제 원인을 돌리게 되면 지금 그 해결 방법도 지금과 같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나누고 고립시키고 사실 이게 당장 전쟁을 멈추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더더욱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눠주고 고립된 사람들끼리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요 나라들끼리 뭉쳐서 계속 국제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입체적으로 단순히 러시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질서에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 모두가 정말 전 세계의 이제 평화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요 부분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고 나누고 고립시키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선입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저는 이제 재외국민이라서 좀 지난주에 일찍 투표를 하고 왔는데, 대선을 보면서는 특히나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민주주의 선거 투표 이런 거 배울 때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축제라고 부르고. 그럼 진짜 이 선거나 투표가 정말 꽃처럼 계속 또 보고 싶어야 되고 축제처럼 정말 가고 싶고 정말 기다려지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키워드가 심판, 보복, 뭐 분노, 혐오, 뭐 나누기, 갈라치기 이런 단어들만 나오니까는 이건 진짜 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이건 전쟁인 거죠. 진짜 이 사람 안 되면 다 죽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거 같은 게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후보들이 다 좋은데 정말 그 누굴 뽑아야지 정말 우리나라가 더 잘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런 선거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절벽에서 막 서로 밀듯이 막 너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선거 말고 정말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선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그 후보들의 공약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후보의 사람됨, 뭐 그 정당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공약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이제 후보들이 그리고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을 만들어 왔는지를 보고 그 공약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거티브나 이제 혐오, 분노, 이게 보복의 단어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후보의 정당의 공약을 보고 분별력 있게 판단해서 선거에 임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돼야 선거 자체도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전쟁, 대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